250장의 가짜 종이 계약서가 단 하나의 실물 은괴를 지배해온 끔찍한 사기극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월스트리트가 만든 종이 시장의 환영은 영원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류 언론은 2026년 3월 6일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당신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10,000개가 더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 논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실업률이 0.1% 상승한 것에 당신이 집착하기를 원하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월이나 7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인지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연극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기만 전술이며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진정한 경제적 암살 사건을 당신이 보지 못하도록 설계된 금융계의 가부키 공연일 뿐입니다. 경제방송의 앵커들이 웃으며 노동 참여율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바로 그 순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숨통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모니터 위에 떠 있는 은 가격은 82달러 46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 숫자는 알고리즘의 허공을 부드럽게 떠다니는 수많은 원자재 가격 중 하나처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가격표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 가격은 수학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의 숫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뜬 이 세상에서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블랙스완이 이미 우리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에너지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군사적 충돌이 그 좁은 바다를 최고 위험 등급의 교전 지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21마일에 불과한 좁은 물길입니다. 다리가 있다면 20분 만에 건널 수 있는 그 좁은 통로를 통해 페르시아만의 모든 원유가 전 세계를 향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피와 같은 석유가 그곳을 통과합니다. 평범한 하루라면 매일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이며 해상으로 거래되는 원유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은 정유소는 가동을 멈추고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항공유와 플라스틱 공급이 멈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이 아닙니다. 카타르는 적대 행위가 멈출 때까지 하루 18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생산을 재개할지 기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배칠 때까지 석유는 땅속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17%를 움직이는 거대한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는 이 지역에서 모든 선박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들은 드론 공격과 해군 간의 대치, 그리고 보험사들의 항로 인수 거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해운 회사가 무역 항로를 포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주의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위험을 더 이상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텔레비전은 여전히 고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의 바다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이 실시간으로 절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20%가 시간 단위로 악화되는 전쟁터 뒤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산업 문명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붕괴하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물리적 단절은 82달러라는 종이 은 가격의 환상을 산산이 부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득권 세력은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대중을 안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멈추면 종이 가격의 환상도 함께 소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고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속였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채권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지역 뉴스가 무엇을 보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카타르의 생산 중단 사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들이 머스크의 전면 철수 발표가 의미하는 파멸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의 목줄이 끊어졌을 때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에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경고하고 있습니까? 블룸버그가 임금 상승률을 두고 한가로운 토론을 벌이는 동안 글로벌 해운의 절대적인 통제 구역이 철저한 출입 금지 구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과 기만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휴지 조각이 될 것은 바로 당신의 모니터 위에 깜빡이는 82달러짜리 가짜은 선물 계약서입니다.
대다수의 군중이 고용보고서라는 환상에 취해 있는 사이 진정한 위기를 직시하는 자만이 다가올 부의 대이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역사가 소수에게만 허락하는 가장 거대한 기회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번쩍이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이제 지구의 깊은 지하 갱도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은은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금융공학의 마법으로 허공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을 얻기 위해서는 수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단단한 암석을 깨부수고 거대한 굴삭기를 동원하여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수한 물리적 노동이며 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원은 바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다름 아닌 석유, 즉 디젤 연료를 의미합니다. 텔레비전 경제방송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잔혹하고도 완벽한 수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광산의 지질학적 조건과 국가별 규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이론스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적인 에너지 비용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 대략 8달러에서 12달러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모든 분석가들이 엑셀 모델에 입력해온 기본 비용 구조이며 모든 선물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70달러라는 과거의 안락한 숫자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86달러를 폭력적으로 돌파했으며 그 상승 속도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 갇혀버린 이상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를 향해 솟구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학적 확정입니다. 만약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한다면 이론수를 채굴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은 순식간에 15달러에서 18달러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과거 2022년 지정학적 위기 당시처럼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광산회사들은 은인호수를 캐내기 위해 무려 25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길바닥에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25달러라는 끔찍한 숫자는 오직 채굴 단계에서 소모되는 디젤 비용만을 계산한 최소치에 불과합니다. 땅속에서 캐낸 흙더미를 수백만 톤의 거대한 분쇄기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야 하며 엄청난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화학적 재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은괴를 다시 트럭과 화물선 그리고 비행기에 싣고 전 세계의 금고와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공급망의 매 순간마다 석유가 타들어갑니다.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광산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마진과 폭등하는 보험료까지 더해진다면 실물은 이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82달러라는 가격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알고리즘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종이 시장은 당신에게 은이 82달러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광산 현장의 물리적 현실은 땅속에서 은을 파내어 안전한 금고까지 가져오는 데만 40달러, 50달러, 심지어 60달러의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2배, 3배로 폭발하는 상황에서 최종 판매 가격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광산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이 무서운 공급망의 붕괴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 공급선이 차단된 현실 앞에서 채굴 장비의 가동 스위치를 꺼야 할지 매일 밤 고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을 열어 생산 비용에 감당 불가능한 폭등을 시인하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종이 선물 시장은 그 즉시 붕괴하고 전 세계적인 실물은 사재기 광풍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20년 사태 당시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했을 때 광산 비용이 폭락하면서 종이 가격이 억눌렸던 역현상을 기억하십니까? 반대로 2022년 유가가 폭등했을 때 전 세계 광산업계가 비명을 질렀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과거의 모든 위기를 압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방출할 수 있는 전략 비축유가 바닥났고 하루 2100만 배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항로 따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버튼을 눌러 수조 달러를 인쇄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중앙은행도 땅속의 은을 허공에서 인쇄해낼 수는 없다는 절대적인 진실이 이제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82달러라는 가격표는 연료통이 텅 빈 채 허공을 달리는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습니다. 엔진이 멈추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그 순간이 오면 종이 가격은 실물 시장의 잔혹한 물리학에 의해 무참히 찢겨 나갈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폭등하는
이 끔찍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어째서 뉴욕 시장의 종이은 가격은 82달러, 46센트라는 평온한 숫자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위기 직후에 잠시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일까요? 주류 언론은 이것을 두고 은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화면에 나타난 숫자의 표면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가장 깊고 어두운 파생 상품 시장의 배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유동성 학살극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가격 차트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 즉 마진콜 폭포 현상을 해부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원유 시장입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중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피상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투자 은행들과 헤지펀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왑과 옵션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구조화 상품을 통해 에너지 가격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레버리지를 걸어두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86달러를 폭력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 거대한 파생 상품 포지션들의 치명적인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청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청산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오후까지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계좌에 채워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현금을 구하지 못하면 그 거대한 금융기관들은 즉시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극단적인 공포와 현금 부족 사태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무자비하게 내다 파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자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미국 국채와 우량 주식 그리고 종이금과 종이은의 선물 계약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종이은을 팔아치우는 이유는 은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지 않거나 실물은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파멸적인 에너지 파생 상품의 손실을 틀어막을 긴급 자금이 당장 오늘 필요할 뿐입니다. 위기가 터진 직후 금과 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은 바로 이 마진콜을 충당하기 위한 기계적인 매도 폭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82달러라는 기형적인 종이 가격을 만들어낸 월스트리트의 유동성 착시 현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강제적인 종이 계약서의 매도세는 길어야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끝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진콜의 급한 불을 끄고 유동성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살아남은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냉정하게 위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 있고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고착화될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너지가 영구적으로 비싸진다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세계를 덮칠 것이고 중앙은행은 경제를 파괴하는 금리 인상과 화폐 가치를 붕괴시키는 무한대의 돈 복사 사이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할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현금을 구하기 위해 종이은 계약서를 패닉셀링했던 바로 그 거대 기관들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정반대로 실물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시장으로 달려들게 됩니다. 채권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주식은 경기 침체에 짓눌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 속에서 역사적으로 불을 보존해준 유일한 구명정은 실물 상품, 특히 금과 은뿐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은 거대 자본이 실물 시장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폭풍 전야입니다. 화면 위에 가짜 숫자에 흔들려 당신의 진짜 자산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월스트리트의 유동성 희생양으로 영원히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붕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 세계를 향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을 때 원유 가격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단 몇 달 만에 4배나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적이었습니다. 물가는 두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으며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죽어가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그 지옥 같은 10년 동안 명목 화폐인 달러는 구매력의 30%를 상실했습니다. 반면은 가격은 1달러 50센트에서 50달러로 무려 33배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종이화폐가 에너지 위기 앞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는 역사의 피 묻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스태그플레이션은 1973년의 단순한 재방송이 아닙니다. 판도는 수백 배나 더 커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부채 규모는 수십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고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어느 정도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수백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 위에 지어진 완벽한 합성 알고리즘 시스템입니다.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함이 만든 사상 누각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중국의 존재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중동의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글로벌 제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며 그중 막대한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흐름이 끊기면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기계들이 멈춰서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붕괴합니다.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금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의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성장이 박살난 상태에서 물가가 폭발하는 2026년판 스태그플레이션은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으로 얽힌 현대 금융 시스템의 역사상 유례없는 자산 파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혼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이면에는 페트로달러, 즉 석유 결제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브릭스 국가들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오직 달러로만 석유를 살 수 있게 만든 이 시스템 덕분에 무한대로 종이돈을 인쇄하며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신흥 강국들은 위안화와 루블화 그리고 금을 통한 에너지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서방의 금융 목줄을 맹렬히 끊어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모든 국가가 억지로 달러를 구하는 대신 새로운 결제 수단을 필사적으로 찾도록 강제하는 완벽한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화폐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 수년간 서방의 중앙은행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실물금과 은을 싹쓸이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금 보유량은 2,264톤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국영기업들의 비밀스러운 매입을 포함한 실제 수치는 4,000톤에서 6,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역시 500톤 수준이던 금을 2,300톤 이상으로 맹렬하게 늘리며 금이 탈달러화의 핵심 전략 자산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인도와 튀르키예를 포함한 동양의 거인들은 미래의 에너지가 달러라는 종이가 아니라 금과 은이라는 진정한 돈으로 가격이 매겨질 세상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 세계는 인쇄된 종이와 화면 속 숫자에 취해 진짜 자산을 헐값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보유했다는 8,000톤의 금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시장에 대여되거나 담보로 잡혀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은 실물 권력을 쥐고 물리적인 금고를 채웠지만 서양은 파생 상품의 환상에 갇혀 텅 빈 창고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통로가 닫힌 지금 브릭스가 방아쇠를 당긴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 과정에서 은의 가격 재평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물리적 법칙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아침 당신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맥스의 파멸적인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세상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과 국부 펀드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오후까지 에너지 파생 상품의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종이 은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원유 공급이 영원히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몽 속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지키는 것은 실물 자산뿐이라는 차가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결과 월요일 뉴욕 시장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는 자신들의 파생상품 계좌를 닫아버리고 그 즉시 실물 은괴에 대한 인도 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맥스의 부분 준비금 시스템, 즉 종이 시장의 가장 취약한 급소가 완전히 붕괴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코맥스는 오직 극소수의 거래자만이 실제로 은괴를 가져갈 것이라는 기만적인 가정 아래 작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보관된 진짜 은괴일 온스당 100장에서 무려 250장에 달하는 가짜 종이 청구서를 발행하며 가격을 철저하게 짓눌러 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증서만으로 이익을 실현하며 물리적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대한 폰지 사기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기관과 국가가 짐을 싸서 금고를 향해 달려갈 때 창고에는 250명의 주인이 단 하나의 은괴를 차지하기 위해 아기다툼을 벌여야만 합니다. 2020년 3월 당시 좁아졌던 종이와 실물은 사이에 8달러짜리 틈새, 그리고 2023년 은행 위기 때 보았던 12달러의 프리미엄조차 이번 위기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새로운 은을 즉각적으로 인쇄해내거나 채굴할 수 있는 그 어떤 마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물은 당신의 손에 있거나 영원히 남의 손에 있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주말 동안 APMEX나 JM블리언과 같은 대형 실물 금속 딜러들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본다면 이미 끔찍한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위의 종이 은 가격은 82달러에 머물러 있지만 1온스짜리 실물 은화 하나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실제 가격은 이미 90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100온스짜리 은계 상품들에는 수요 폭발로 인한 배송 지연이라는 붉은색 경고문이 선명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아침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도 전에 소매 시장에서 먼저 울리고 있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일요일 밤 중국 상하이 황금 교환소가 문을 열고 브릭스의 거대한 자본이 위안화를 무기 삼아 실물 은을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하면 서방 세계의 종이 가격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당신에게 고용 지표와 금리 인하라는 환상을 팔고 있지만 에너지의 심장인 낯선 세상에서 남은 단 하나의 현실은 실물 금속뿐입니다. 프리미엄이 30달러, 40달러로 치솟고 딜러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 절망적인 월요일이 오기 전에 당신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부를 실물, 자산으로 옮겨야만 합니다.